그날이요. 진짜였어요. 제가 귀화를 결심하게 된 그날이요. 청국장 냄새 하나에 인생이 바뀔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사벨입니다. 파라과이에서 태어났고 지금은 충청남도 아산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 살고 있어요. 방송 일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 살아온 지도 벌써 15년이나 되었어요. 요즘은 진짜 한국 사람이 되기 위해 귀화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국적만 바꾸는 게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바꾸는 여정이라서요. 저희 가족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어머니는 지금은 한국인이세요. 이름은 이선덕입니다. 사실 원래는 저처럼 파라과이 사람이셨어요. 2015년에 귀화를 하셨고 그때 한국 이름도 함께 얻으셨어요. 선덕이라는 이름은요. 그냥 고른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정말 힘들던 시기에 꿈속에서 왕관을 쓴 여자가 나타나 넌 할 수 있어라고 말해줬대요. 그 이름이 바로 선덕. 나중에 그 여인이 신라 최초의 여왕, 선덕여왕이라는 걸 알고는 어머니는 본인의 새 이름으로 바로 그 이름을 선택하셨습니다.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명과 이름은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엄마가 한국을 좋아하는 걸 당연하게 느끼고 자랐어요. 집 안에는 늘 한국 노래가 흘러나왔고 엄마는 청국장을 끓이고 김치를 담그고 우리에게 젓가락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릴 땐 그게 좀 부끄러웠어요. 친구들이 이 집 밥 냄새 이상하다라고 말할 때마다 왜 우리 집만 남들과 다른가 싶었고요. 그런데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어요. 엄마가 한국을 좋아하게 된 데에는 분명한 계기가 있었더라고요. 엄마가 자라신 파라과이에는 작은 한인타운이 있었어요. 거기서 어릴 때부터 한국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지내셨다고 했습니다. 친구들 대부분은 스페인어를 쓰고 라틴 음악을 듣는 반면 엄마는 어느 순간부터 한국 드라마에 빠지고 이문세와 이선희 노래를 흥얼거리며 집안일을 하셨어요. 특히 엄마가 좋아하던 이웃 아주머니가 있었는데요. 명절만 되면 떡이며 갈비를 나눠주시고 김치 담그는 날이면 엄마를 꼭 불러 함께 담그셨다고 해요. 엄마는 그때 느꼈던 정이라는 감정을 평생 마음에 품고 살아오셨어요. 피는 안 섞였지만 그 사람들은 가족처럼 대해줬어. 엄마는 종종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도 있었어요. 엄마가 18살이 되던 해 한인교회에서 열리는 문화행사에 참가하게 되셨는데 그날 직접 한복을 입고 판소리 공연을 보셨대요. 그때 울컥하는 무언가가 가슴에서 올라왔다고 하셨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울리더라. 그때 내가 알았어. 아, 나는 한국이랑 연결된 사람이구나. 그날 이후 엄마는 집에서 한글을 독학하기 시작하셨고 우리 집 벽에는 자연스럽게 한글 포스터, 한복 그림, 그리고 사극 드라마의 명장면 사진들이 하나둘씩 붙기 시작했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 저는 자랐고 그 모든 게 저에겐 그냥 우리 집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학교에 가고 친구 집에 놀러 가면서 깨달았어요. 다른 집은 다르다는 거요. 아침에 청국장 냄새가 나는 것도, 식탁 위에 나물이 올라오는 것도, TV에서 전원일기가 흘러나오는 것도 전부 우리 집만의 풍경이었더라고요. 그걸 알고 나서는 조금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이 너희 집 냄새 이상해라고 말할 때마다 괜히 움츠러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때의 냄새, 그때의 노래, 그 따뜻한 밥상 위 풍경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느껴져요. 어머니는 정말 한국의 모든 것에 진심이셨어요. 드라마에 울고 웃고 한복을 입고 마당에서 사진을 찍으며 언젠가 한국에서 살 거야 라고 꿈처럼 말하곤 하셨어요. 그리고 2002년 어머니가 사업차 한국에 처음 가신 일이 있었어요. 그때 모든 걸 잃으셨어요. 사업은 실패하고 가진 돈도 사라지고 낯선 나라에서 말도 안 통하고 아는 사람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시절 어머니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다름 아닌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밥 먹었어요? 이거 좀 드세요. 그 단순한 말들이 정말 기적 같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 어머니는 한국을 두고 돌아올 수 없게 되었어요.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셨고 결국 귀화하셨고 이선덕이 되셨습니다. 그 과정을 제가 다 지켜봤어요. 시험 공부를 함께 했고 면접날 아침 떨려서 말도 제대로 못하시던 모습, 합격 통지서를 받고 펑펑 울던 날까지요. 그렇게 어머니의 꿈이 제 꿈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저와 남편 제임스는 한국의 시골 마을에서 살고 있어요. 도시 생활에 너무 지쳐서 내려오게 되었고 처음에는 솔직히 두려웠어요. 이웃도 없고 교통도 불편하고 하지만 그런 걱정은 생각보다 빨리 사라졌어요. 마당에서는 대형견 2마리가 항상 저희를 반겨주고 텃밭에서는 고추, 상추,
쪽파가 쑥쑥 자라고 있어요. 아침마다 호수 산책을 하고 밤이면 별빛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셔요. 서울에서 느낄 수 없었던 진짜 한국의 정서와 여유를 이곳에선 매일매일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늘 평탄했던 건 아니었어요. 귀화 시험도 어렵지만 무엇보다 운전면허 시험이 저에겐 큰 도전이었어요. 기능시험 2번 떨어졌고 도로주행도 3번이나 불합격했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어머니가 해주신 말이 저를 붙잡아 주었어요. 너 포기하지 마. 나도 그랬어. 나도 귀화 시험 떨어질 뻔했어. 그래도 해냈잖아. 너도 해낼 수 있어. 그 말에 울컥했어요. 엄마도 그렇게 한국을 사랑했고 그렇게 열심히 한국인이 되고 싶어 했는데 지금은 제가 그 길을 따라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즘은 하루도 빠짐없이 한국사 공부를 해요. 세종대왕, 3.1운동, 광복, 민주화 운동까지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며 공부하고 있어요. 저는 단지 시험을 통과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엄마처럼 진짜 한국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곳에서 뿌리 내리고 이곳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이 모든 게 바로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그 귀화 시험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귀화 시험 준비를 시작하고 나서야 진짜 한국인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진 그냥 한국에서 오래 살아온 외국인으로서의 삶이었고 한류 문화에 익숙하고 한국어를 잘하는 외국인 방송인이라는 이미지 속에서 살아왔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국적을 바꾼다는 건 단순히 여권을 바꾸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마음의 뿌리를 완전히 옮기는 일이라는 걸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귀화에 대한 마음이 깊어진 건 이사 후 시골 마을에서 살아가면서부터였어요. 처음엔 잠깐 쉬다 다시 도시로 돌아가자는 생각으로 내려왔지만 살면 살수록 이곳 사람들 사이에서 마음이 편안해졌고 어색하게 느껴졌던 동네 주민들과도 점점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집 바로 옆에는 70대 할머니 한 분이 혼자 살고 계셨어요. 처음엔 인사만 주고받던 사이였는데 어느 날 제가 혼자 장을 보고 돌아오다가 무거운 짐을 들고 허둥대는 걸 보시고 아이고, 그건 무겁지. 이리 줘봐 하시며 짐을 들어주셨어요. 그날부터였어요. 할머니는 제가 텃밭에 있는 걸 보면 항상 손에 뭔가를 들고 오셨습니다. 감자 삶은 거, 집에서 직접 말린 도라지, 파를 다듬어 된장에 무친 것까지 챙겨주셨어요. 매일 얼굴을 마주하다 보니 어느새 서로의 안부를 챙기는 사이가 되었고 할머니는 저를 손녀처럼 생각하신다고 하셨어요. 저도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어요. 하루는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근데 너는 여기 오래 살 거니? 그 질문에 저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으론 이미 이 나라에서 살아가고 싶다는 결심을 했지만 그걸 입 밖으로 꺼내는 건 조금 떨리는 일이었거든요. 그때 할머니가 다시 말하셨어요. 난 너가 진짜 한국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외국 사람인데 이렇게 예의 바르고 정이 많은 사람은 처음이야. 그 말이 저한테는 오래도록 남았고 큰 힘이 되어주었어요. 또 기억에 남는 일도 있었습니다. 동네 어린이집에서 외국 문화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에게 파라과이 이야기를 해달라는 부탁이 들어왔어요. 전통 의상을 입고 고향 얘기를 들려줬는데 아이들 중 한 명이 물었어요. 근데 선생님은 왜 한국말 이렇게 잘해요? 한국 사람 아니에요? 그 질문이 너무 귀엽기도 했지만 저에겐 굉장히 큰 울림이었어요. 그래, 나 정말 한국 사람처럼 살고 있었구나.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 사회에 섞여 살아가고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제임스와 저는 둘만의 작은 프로젝트도 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10가지 도전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적인 일들을 하나씩 경험해보기로 했거든요. 김장 직접 해보기, 설날 차례 지내기, 전통시장 데이트, 사물놀이 배우기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제임스는 처음엔 웃더니 이젠 더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김장할 때 고무장갑 2겹 끼고 진지하게 배추에 양념 바르는 모습이 얼마나 귀여웠는지 몰라요. 그날 저녁에 수육이랑 갓 담근 김치를 먹으며 우리 꽤 한국 사람 같지 않아? 라고 말했을 땐 웃음이 절로 나왔어요. 이런 소소한 경험들이 쌓이면서 귀화는 점점 도전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처럼 느껴졌어요. 이미 저는 한국에서 숨쉬고 있었고 이 땅의 계절을 느끼며 이웃과 정을 나누며 살고 있었어요. 언제부턴가 제 마음속에는 파라과이 사람이라는 정체성보다 한국 사람이라는 마음이 더 깊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주민센터에 가는 일조차도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마트에서 점원이 요새 날씨 좋죠? 하고 말을 건넬 때면 그 일상적인 대화조차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귀화 신청서를 쓰던 날 서류 한 장 한 장을 작성하며 이게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시험은 쉽지 않았고
공부하면서 지치는 날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엄마와 통화를 했습니다. 넌 잘하고 있어. 진짜 한국 사람은 국적보다 마음이야. 그 말이 늘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줬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진심으로 이 나라를 사랑한다고요. 그리고 이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울며 앞으로도 더 깊이 뿌리 내리고 싶습니다. 귀화 시험 결과 발표 날은 평소보다 훨씬 더 조용한 하루였습니다. 집에 혼자 있었고 남편은 출장 중이라 전화로만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오전부터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뭐 하나 집중하기가 어려웠어요. 공부를 하려 해도 눈에 글씨가 들어오지 않았고 청소기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시간을 때우다가 결국 핸드폰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로그인 버튼을 누르는데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몇 달을 이 시험을 위해 준비해왔고 어쩌면 지난 15년의 한국 생활이 이 순간을 향해 쌓여온 시간이었던 것 같았어요. 합격자 명단을 확인했을 때 제 이름이 정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사벨. 그 이름이 그렇게 선명하게 또 무겁게 느껴진 적은 없었어요. 크롤을 올렸다가 다시 내리면서 이름을 3번이나 확인했어요. 맞지? 진짜 나 맞지? 그 순간 갑자기 숨이 가빠지고 눈물이 났어요. 엄마에게 제일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됐어. 합격했어. 엄마는 한참 말을 잇지 못하시더니 내 딸, 정말 수고했어. 이제 너도 진짜 한국 사람이야. 그 말에 엉엉 울어버렸어요. 15년의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온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에는 남편 제임스와 화상통화를 하면서 축하를 받았어요. 그도 저만큼 기뻐했어요. 이제 우리 부부는 미국인 한국인이네. 그가 장난스럽게 말하자 저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내가 집에서 청국장 끓이는 거 완전 정당화됐어. 며칠 뒤 제 소식을 들은 친구들에게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오랫동안 연락만 이어오던 외국인 친구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었어요. 드디어 해냈구나. 너 진짜 대단해. 그중 3명은 저와 대학 시절부터 함께했던 친구들이었는데 한 명은 캐나다에, 다른 2명은 각각 일본과 베트남에서 살고 있었어요. 우리는 코로나 이전까지는 자주 만나던 사이였지만 그 후로는 각자의 삶에 바빠서 계속 연락만 이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 한 친구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다 같이 여행 갈까? 너 축하도 할 겸 진짜 오랜만에 얼굴 보자.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얼굴을 맞대고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냈던 그 시절이 그리워졌고 무엇보다 제가 지금껏 걸어온 길을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이야기는 금세 구체화되었어요. 저희는 각각의 일정과 여건을 고려해서 중간 지점인 태국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곳엔 해변도 있고 한국 음식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고 무엇보다 따뜻한 기후에서 서로의 근황을 천천히 나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마치 수험생이 아니라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들떠 있었어요. 귀화 시험을 통과한 기념이자 제가 이룬 모든 여정을 친구들과 함께 축하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친구들과 단체 채팅방을 만들고 항공권을 알아보고 여행 코스를 짜며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야, 너 그때 한국 드라마에 빠져 있지 않았냐? 여전히 좋아해? 아직도 좋아하지. 넷플릭스에서 매일 본다. 이런 사소한 농담 속에서 우리는 다시 20대 시절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회관에서 열린 작은 축제에 다녀왔어요. 제가 귀화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은 마을 분들께서 작은 축하 자리를 만들어주셨던 거예요. 김밥을 싸오신 할머니, 직접 농사지은 사과를 바구니에 담아오신 아저씨, 그리고 저를 이제 진짜 우리 식구라고 말해주시는 주민분들까지. 그 축제에서 저는 짧게 인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한국 사람이 되었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고 누군가는 제 손을 꼭 잡아주며 진심으로 축하해 이사벨. 이제는 이 마을 딸이지라고 말해주셨어요. 그날의 온기는 아직도 마음속에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그렇게 저는 국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진짜 한국인으로서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함께 응원해준 친구들과 떠날 여행을 앞두고 있어요. 비행기표도 예약했고 짐도 조금씩 싸기 시작했어요. 이번 여행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에요. 제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에서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자 함께 웃고 울었던 이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시간일 거예요. 귀화 시험 합격. 그건 끝이 아니라 제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국행 비행기는 생각보다 조용했고 창밖엔 끝도 없이 펼쳐진 구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기내식 메뉴를 고르며 친구들과 이런저런 농담을 주고받았고 창가 자리에 앉은 친구는 스마트폰으로 여행지 영상을 찾아보며
설렘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번 여행, 완전 우리 청춘의 리셋이야.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을 때 다들 고개를 끄덕였고, 저도 조용히 웃었습니다. 긴 비행 끝에 도착한 미국 공항은 여전히 북적거리고 복잡했어요. 출입국 심사대를 향해 줄을 서면서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여권을 꺼냈습니다. 제가 남색의 한국 여권을 꺼내자 친구들이 잠시 멈칫했어요. 와, 이제 너 진짜 한국인이네. 여권 컬러부터 다르네. 맞다. 우리랑 다르게 입국 심사도 좀 빠르려나? 저는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지만 사실 저도 이 상황이 조금 긴장됐어요. 처음으로 한국 여권을 들고 미국에 들어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심사대에 도착하자 직원은 여권을 넘기며 빠르게 몇 가지 질문을 했고 한국말로 적힌 여권 내용을 들여다보더니 South Korea, Welcome 하고는 짧게 미소를 지었어요. 딱 2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손가락 지문도 찍지 않고 간단한 응대 후에 통과시켜 주셨어요. 그 뒤를 따르던 친구들은 각각 다른 줄로 이동하게 되었고 한참을 기다리다 결국 제일 마지막 친구가 나왔을 땐 이미 40분이 지나 있었어요. 짐을 찾아서 나올 때쯤 친구 하나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야, 너 이거 알고 한국 귀화한 거야? 완전 치트키였네. 나도 한국 국적 갖고 싶어. 방금 진짜 부러웠어. 질투와 부러움이 섞인 그 말에 다들 한바탕 웃음이 터졌고 저는 어깨를 한번 으쓱이며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이래서 내가 한국 사람이 된 거지. 하지만 농담 속에는 정말 그 말이 주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한국 여권을 손에 들고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대우받는다는 건 정말 실감나는 경험이었어요. 더 이상 저는 해외 거주 외국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곳을 밟고 있었어요. 미국 여행은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비행기에서부터 우리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는데 그 기세는 첫 도착지인 그랜드 캐니언에 발을 내디딘 순간부터 절정에 달했습니다.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는 사막의 공기를 가르며 전망대에 섰을 때 앞에 펼쳐진 협곡의 웅장함은 그 어떤 말로도 설명이 어려웠어요. 해질 무렵 붉은 절벽에 노을빛이 스며들며 천천히 색이 변해가는 풍경을 보며 친구들은 말없이 셔터만 눌렀고 저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그 순간을 눈에 담았어요. 한 친구가 감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그냥 자연이 만든 예술 작품이야. 다음 목적지는 라스베이거스였어요. 밤거리가 빛으로 가득했던 라스베이거스에서는 우리가 20대 시절로 돌아간 듯 들떴고 카지노 구경을 하면서 한 명은 $10로 $50를 따는 행운도 있었어요. 오늘 저녁은 내가 쏜다 하며 웃던 그 친구 덕에 우리의 저녁은 미국식 버거와 맥주로 풍성하게 차려졌고 길거리 공연을 보며 노래를 따라 부르고 춤을 추기도 했어요. 모두가 자유롭고 행복해 보였던 그 밤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어요. 뉴욕에서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만났습니다. 높게 솟은 빌딩 숲속. 우리는 바쁘게 움직이며 센트럴파크를 걷고 브루클린 브리지를 배경으로 사진도 찍었어요. 낮에는 푸드트럭에서 파는 핫도그와 소다수를 들고 그늘진 벤치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친구가 말했어요. 이 핫도그 하나에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아. 그 말에 다들 웃었지만 왠지 그 순간은 정말 그랬어요. 뮤지컬 공연도 빠뜨릴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브로드웨이에서 라이온 킹을 예매에 관람했는데 무대가 시작되자마자 숨소리조차 삼켜질 정도였어요. 공연이 끝나고 나서는 모두가 기립박수를 치며 감탄을 아끼지 않았고 나오면서 서로 말없이 손을 맞잡았어요. 그건 우리가 함께 느낀 예술의 감동이기도 했지만 이렇게 좋은 순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어요. 밤이 되면 숙소 베란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작은 와인 한 병을 열고 종이컵에 따라 마시면서 진짜 우리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놀러 다니자.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게 인생 최고의 행운인 것 같아. 그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오갔어요. 밤바람은 선선했고 도시의 불빛은 반짝였고 우리의 웃음소리는 그 속에서 가장 빛나는 조명이 되어주었습니다. 여행 막바지에는 작은 해프닝도 있었어요. 워싱턴 DC에서 박물관 투어 중 한 친구가 신나게 돌아다니다가 미끄러운 바닥에서 쿵하고 넘어졌거든요. 다행히 다치진 않았지만 야, 미국에서 의료비 비싸다 조심해라고 장난을 치며 우리는 박장대소했어요. 그 친구는 결국 여행 내내 무릎 보호대를 하고 다녔고 단체 사진을 찍을 때마다 국가대표 포즈라며 무릎을 내세워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그 여행은 그냥 사진 몇 장으로 남을 수 없는 삶에서 가장 진한 색으로 칠해진 한 장의 추억이 되었어요. 그 안에는 저의 변화도, 친구들과의 우정도,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자부심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한 이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얼마나 변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특히 제 삶의 변화한국에서의 귀화와 적응, 그리고 오늘의 저에 이르기까지를 친구들이 직접 보게 된 시간이었기 때문에 더 뜻깊었어요. 여행 마지막 날 밤, 함께 저녁을 먹으며 친구 중 한 명이 조용히 말했어요. 너 진짜 멋지다. 외국에서 살아가면서 국적 바꾸는 거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근데 너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한국인이 됐어. 나도 내가 좀 부러워. 다른 친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우리도 각자 살고 있는 나라가 있지만 내가 말하는 한국 이야기 들으면 괜히 가보고 싶고 살아보고 싶단 생각이 들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가방 속에 있던 여권을 꺼내 바라봤어요. 남색 표지에 선명하게 새겨진 대한민국이라는 금박 글씨가 그날따라 더 빛나 보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지 제가 태어난 곳은 아니었지만 제가 마음을 다해 선택한 나라였고 그 선택이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바꿔주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뒤 저는 친구들과 단톡방에서 여행 사진을 공유하며 여권 이야기를 다시 꺼냈어요. 한국 여권 덕분에 입국 심사 2분 컷. 이제 나 국제적 VIP야. 그러자 친구 하나가 말했어요. 야, 진지하게 나도 한국 사람 되고 싶다. 그 나라 진짜 멋진 나라인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저도 한동안 그 문장을 곱씹었습니다. 그 나라, 진짜 멋진 나라. 맞아요. 한국은 멋진 나라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하나의 국가일 수 있지만 저에게는 삶의 방향을 바꿔준 의미 그 자체였어요. 귀화 시험을 준비하던 날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그 모든 시간을 지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 자신에게 진심으로 말해주고 싶었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이제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파라과이에서 온 한 사람으로서 두 나라의 문화를 품고 살아가는 글로벌 시민이기도 해요. 앞으로의 꿈은 더 단순하고 확고해졌어요. 한국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 나라의 아름다움을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오늘 저와 같은 길을 걷고자 하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조언 한마디 건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제 인생의 다음 여행이 또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